요즘은 왜 이렇게 팬덤의 영향력이 커졌을까요? 이 나의 최애를 내가 성공시키겠다. 이거를 하면은 정말 사람이 정말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팬더스트리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생기고 있는 게 엔터테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트렌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보는 트렌드 코드입니다. 오늘은 팬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팬클럽이라는 말은 너무 작아 보일 정도로 정말 팬덤이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정말 화력 좋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미디어 인터 레저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딱 노는 산업을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산업을 맡게 된 것도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덕질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산업을 업으로 해봤을 때 얼마나 내가 남들보다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시작으로 이 업을 맡게 됐는데, 팬의 입장에서도 소비를 해보고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왜 잘 팔리는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나름 이 업에서의 인사이트가 다양하게 쌓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팬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플랫폼들을 열심히 쓰면서 팬들이 왜 이 시장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ENM에서 글로벌 K-팝 콘텐츠 플랫폼 엠넷플러스를 맡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CJ ENM이라고 하면 다들 콘텐츠 하시던 분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테크씬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이 콘텐츠를 정말 잘 맞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명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 후로 쭉 15년간 콘텐츠 플랫폼 플러스 그들이 만드는 소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도했었던 음악 콘텐츠, 그리고 그 음악 콘텐츠 정말 잘 만드는 엠넷, 거기에 글로벌 플랫폼, 이건 정말 내가 해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갖고 2년 전에 CJ ENM에 입사했습니다. 네, 정말 딱 모든 커리어를 딱 종합해 놓은 게 엠넷 플러스에 내가 오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확실히 요즘에는 덕질이라는 단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엔 정말 덕후라고 하면 되게 정말 매니악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랑 붙으면서 저도 이제 트렌드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단어인데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단어도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 한 명이 떴다 하면 그 도시의 관광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팬덤의 영향력이 커졌을까요? 사실 팬덤이라는 거는 계속 있어 왔었던 문화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팬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팬덤이 커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가수들이 컴백을 했을 때 보통 틱톡을 통한 챌린지를 먼저 이제 보여주면서 팬들이 챌린지의 핵심 안무를 따라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음악이 소비되는 그런 식의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랑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으로 글로벌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디지털이 팬덤을 확산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국가에서 매일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방문을 해서 콘텐츠를 본 다음에 그 안에서 팬들끼리 진짜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네. 저희 안에 그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가 보면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이 소통, 보면 영업도 하고요, 응원도 하고요, 전략도 짜고요. 정말 다양한 팬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요? 네, 영어가 보통 많고요. 그래서 글로벌 고객들이 그들만의 영어를 갖고 소통을 하는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10대 세대, 네. 10대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팬덤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디지털 플랫폼도 정말 중요한데요. 또 하나의 이 파워의 중요한 이유는 K-팝 팬덤들의 그 적극성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티스트를 좋아한다
시청한다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나의 최애를 내가 성공시키겠다라는 좀 사명과 능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케팅 채널이 되고 팬덤의 사이즈를 키우는데 적극적이다 보니 스타가 사용하는 브랜드까지 내가 띄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팬이 만들어내는 큰 이코노미스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걸 기업들도 체감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팬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벅스에 가보시면 한때 NCT 노래가 계속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유튜브나 멜론에서 들으면 되는데 아는 노래인데 밖에서 들으면 또 괜히 반갑더라고요. 괜히 한 곡 더 듣고 가자 해서 NCT와 스타벅스가 콜라보해서 패키징도 하고 관련 메뉴도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팬덤 기반의 IP를 가지고 좀 기업들이 활용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브랑 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상품을 사면은 이제 작지만 이제 포토카드 같은 걸 같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팬덤 기반의 이런 소비들을 이끌면서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팬덤이 불황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접 이렇게 브랜드가 팬을 키우는 것도 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책이었죠. 팬덤 경제야. 거기에 보면 불황 때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표현이 있었죠. 이게 얼마인가 보다는 이 물건이 어떤 가치를 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어떤 때에는 이게 비싸. 그래서 더 가치를 키우고 있어 하고 가격이 올라가도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특히나 불황에는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팬을 키워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찐팬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대중 시장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소수의 찐팬이 있으면 우리 브랜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찐팬을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자체 콘텐츠라고 하는 가수들마다 자기들만의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게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이제 팬덤을 빠르게 확장했었던 배경 중 하나는 고잉 세븐틴이라고 하는 자체 콘텐츠를 통해서 팬들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무한도전 같은 느낌으로 밥 친구로 어린 친구들이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예능인인 줄 알았는데 무대에서 너무 멋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능인인 줄 알았는데 예능인으로 접하다가 무대를 통해 유입되는 팬도 많지만 이 자체 콘텐츠를 통해서 유입되는 팬덤이 찐팬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팬덤 이름이 캐럿인데 이렇게 자체 콘텐츠로 유입된 팬덤을 큐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직 캐럿이 되기 전. 그런 큐빅.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계속 콘텐츠의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엔믹스의 그 오혜원이라고 하는 멤버를 좋아하는 또 오혜원이라는 이 팬 튜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체 콘텐츠나 이런 데서 나온 영상들을 계속 이 콘텐츠를 순환하면서 내 가수 봐. 재밌지? 예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콘텐츠가 생산되고 이제 순환되면서 팬덤이 새로 유입되고 이런 형태로 좀 찐팬들이 형성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지금 말씀 주신 건 어떤 반전 매력을 말씀 주셨지만 얼마나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방면으로 이런 찐팬을 주인공으로 더 많은 찐팬을 모으게 된 그런 사례를 좀 또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티빙의 팬덤 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렇게 팬덤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팬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경쟁도 굉장히 심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팬덤 경제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이제 팬더스트리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생기고 있는 게 팬들이 단순히 이제 이 가수를 좋아할 때 음반만 사지 않습니다. 이 가수 관련된 이제 뭐 MD라든지 아니면 공연에 가서 또 뭐 응원봉을 비롯해서 다양한 MD, 옷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사면서 팬덤 소비로 이루어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 팬더스트리 시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이 팬들의 소비를 놓칠 수 없잖아요. 이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플랫폼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디어유라고 하는 플랫폼은 버블, 이제 뭐 CJ ENM도 엠넷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팬덤을
하나로 모아놓은 커뮤니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한계가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모아놨는데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굉장히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독이라는 서비스를 또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가수들이랑 이제 아티스트랑 팬들이랑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방식이 구독. 요즘 이렇게 플랫폼 다양하게 있는데 또 이 약간의 덕력을 또 가지신 연구원님께서 또 어떤 것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플랫폼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요. 가장 몰입해서 썼던 거는 버블. 제가 꽤나 초창기 구독자거든요. 현지 오늘 뭐 해? 오늘 날씨가 좋지? 하는데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 가수가 실시간으로 접속했을 때 빨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답장을 못했나. 그게 이제 처음에 버블이란 플랫폼을 써보면서 이걸 이제 느낀 거죠. 이 팬덤의 그 깊숙한 니즈를 정말 잘 파악을 했구나. 그래서 이 버블이 신기하게도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징 서비스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팬더스트리 경제가 커지고 있다. 사실은 엠넷 플러스도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갖고 있거든요. 이따가 네. 플러스챗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무조건 쓰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뭐 슈퍼팬 플랫폼 혹은 엔터테크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왜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K-팝이 좀 글로벌화되고 다양한 고객들, 글로벌에 있는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을 극복을 할까 그런 것에서 좀 시작을 해서 말씀 주셨던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왔고요. 이제는 좀 이것들을 좀 넘어서서 아티스트와 팬을 다이렉트로 읽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는 엠넷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K-팝 콘텐츠, 그 콘텐츠의 팬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면 글로벌하게 K-팝 팬덤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범 K-팝 팬들을 기획사와 상관없이 모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는 물론 CJ ENM의 소속 아티스트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기획사 아티스트들과 함께 좋은 K-팝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응원하는 팬덤들이 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같이 응원하고 소통하게 만들자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슈퍼팬 플랫폼 그리고 엔터테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NCT를 좋아하는데 저 같은 시즌이도 엠넷 플러스에서 조금 뭔가 활동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저희가 엠넷 플러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약간 K-팝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아름아름 야 숨바꼭질이 뭐야? 저 최근에 봤어요. 올데프 나왔죠? 맞습니다. 정말 핫합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플랫폼은 사실 80% 이상의 고객들이 해외 고객들이에요. 네. 그래서 글로벌 고객들도 자막이 있든 없든 좀 공감하고 재밌어하고 그 자kon에서 볼 수 없는 좀 신선한 모습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아무래도 공포물이라는 게 아티스트들이 정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걸 볼 때 과연 내가 좋아하는 최애가 내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표정을 지었어. 그 표정, 그 반응 너무 웃겼어.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 팬덤 경제가 또 어떻게 커질지, 어떻게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는 MD라고 하죠. 이제 그 굿즈, 상품들. 이 MD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MD라고 하면은요, 공연장에서 응원봉 정도만 MD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연장에서 파는 응원봉 말고도 투어 MD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뭐 SM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SM타운 전체 앨범을 낼 때 MP3로 또 앨범을 발매했었거든요. MD 상품이 정말 다양화해지고 있고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다양한 품목을 다양한 가격대로 만들면서 이것저것 사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머리끈 같은 경우.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뭐 파우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가수는 그 스키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마고치를 키우는 기계를 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MD의 이제 품목이 좀 다양해지고 있고 MD 기반으로 그리고 리빙 실생활에서 좀 융합되는 그런 품목으로 MD가 커가고 있어서 저는 팬덤 경제는 특히나 이제 상품 MD 중심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IT랑 테크씬에서는 이 MD 자체도 뭐 물론 예전에는 MD를 온라인에서 팔아라고 하는 접근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MD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보이스 투 플래닛에서는 플래닛 카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꼭 포토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상이 효과도 낼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고 한 거죠. 남들이 못 보는 셀카 같은 정말 비공개 컷을 갖는 소장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그게 좀 리치 미디어로 이어질 수 있게 소리도 나고 손글씨도 쓰여져 있고 또 그 가격 자체가 실제로 물건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네. 고객들의 심지어 장벽을 좀 낮추는 그런 일들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D를 만들기도 하지만 IP를 기반으로 한 라이센싱 매출이 또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MD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기획사 안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그리고 이 콜라보하는 기업들이 꼭 캐릭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IP를 활용한 산업이 라이센싱, MD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원소스가 멀티 유즈로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 경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돈 쓸 구석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살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덤 경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간접 매출 중심으로 빠르게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래, 돈 많이 쓰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래들이 놀기 위해서 무과금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즉 라이트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 IP의 생명과 라이프타임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K-팝, K-컬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볍게도 즐기고 왔다 갔다도 즐길 수 있는 라이트한 팬들도 많아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라이트한 팬들이 궁극적으로는 또 보다 보면 코어 팬덤이 되니까 이렇게 라이트 팬덤이 크게 늘어난 시기가 오면서 좀 K-팝, K-컬처 그리고 K-팝 팬덤의 힘이 글로벌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까지 가지 않으셔도 여기 있습니다. 네, 라이트한데 네, 덕분에 이렇게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실 CJ ENM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티빙이라는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엠넷플러스라고 하는 또 플랫폼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플랫폼인데 콘텐츠까지 있다? 그래서 저는 CJ ENM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 콘텐츠 플랫폼 모두를 잡은 좋은 회사다. 제가 좀 와서 좀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콘텐츠와 플랫폼을 이렇게까지 집착을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콘텐츠에 진심이고 플랫폼에 진심이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책임과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엔터업계랑 팬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요즘 업계 트렌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